여러분, 새벽 4시에 또 눈이 떠지셨나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치매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입니다. 3배예요. 2배예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 둘째, 60대 이후 수면이 달라지는 원리. 셋째, 침실 환경 바꾸는 법. 넷째, 3분 만에 다시 잠드는 호흡법. 다섯째, 수면제 없이 잠드는 천연음료. 여섯째, 베개와 자세의 비밀. 일곱째, 일주일 만에 숙면하는 루틴. 이 7가지만 제대로 알면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드릴 겁니다. 내가 왜 잠을 못 잤는지 오늘 딱 찾으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놓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실려오신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일찍 발견하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3년간의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이면 꼭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220에 140, 혈당 수치는 400을 넘나들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정상의 50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뇌 혈관 곳곳에는 작은 경색이 보였고 심장에는 심한 부정맥까지 확인됐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언제라도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을 못 자는 것은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들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 대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거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깰 때도 있지만 그냥 눈이 번쩍 떠질 때도 있죠. 그러면 다시 잠이 안 와요. 건강보험료는 냈나? 아들 직장은 괜찮나? 내 병원 예약은 몇 시였지? 자꾸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 7명은 해당되실 거예요. 실제로 대한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70%예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계 안에는 작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암호되고 고장나죠. 우리 뇌에도 이런 시계가 있습니다. 시상하부라고 해요.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시계 부품이 마모되는 것처럼요. 젊었을 때는 밤 9시쯤 되면 시상하부가 뇌에 신호를 보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라고요.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이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멜라토닌 수치는 20대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30%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잠들기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깊은 잠의 급격한 감소예요. 수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요. 3단계와 4단계를 깊은 잠이라고 부릅니다.
이 깊은 잠에서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뇌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청소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뭔지 아세요?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잠을 잘 자야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깊은 수면 비율은 20대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도 실제로는 4시간 정도밖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이에요.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가족 문제, 사회적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분비돼요.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아져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밤에도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악순환이라는 점이에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잠을 못 자고,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벽에 깨는 세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둘째, 깊은 잠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분비됩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추가 조언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60대 이후 수면이 달라지는 원리. 이걸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공장에 비유해 볼게요. 젊었을 때는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됐어요. 밤에는 야간 근무조가 들어와서 정비하고 청소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죠. 이게 바로 깊은 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 근무조 인원이 줄어들어요. 정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공장 기계가 점점 낡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갑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하는 60대는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2.5배, 당뇨 위험이 1.8배 높습니다. 수면 부족이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몸을 바꾸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침실 환경 바꾸는 법.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침실 온도가 몇 도예요? 혹시 26도, 27도 되시나요? 추우면 안 되잖아.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셨죠?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중심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이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 즉 서늘한 환경에서 잠든 사람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무려 3배나 더 길었습니다. 3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주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이제 밤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그러면 즉시 멜라토닌을 대량으로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방이 따뜻하면 뇌는 착각해요. 지금은 낮이다. 아직 잠들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나이에 감기 걸리면 폐렴까지 갈 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체온만 잘 유지해 주시면 오히려 더 깊은 숙면이 가능합니다.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이것이 수면을 위한 황금 공식입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 얇은 이불 두세 장을 겹쳐서 덮으시면 체온 조절도 더 쉬워져요.
중간에 덥거나 추울 때 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도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좀 춥다고 느껴졌는데 이불 덮고 누우니까 오히려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적절한 온도 조절만으로도 우리 뇌는 숙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빛 조절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망막신경 절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시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빛의 밝기만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이복 시에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가 즉시 활성화돼요. 뇌의 시상하부에 지금이 기상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6시간이 지난 뒤 밤 억업시에서 얼업시 사이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TV,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의 푸른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지금이 밤이 아니라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 즉시 수면 호르몬 생산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40% 감소시킵니다. 40%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저녁 억업시 이후에는 TV, 휴대폰, 조명 모두 끄시고 대신 옅은 노란색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처음 며칠은 심심하실 수 있지만 몸이 곧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습도예요. 침실 습도는 50%에서 60%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침실 환경 바꾸는 법 3가지입니다. 첫째,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서늘하게. 둘째, 저녁 억업시 이후에는 푸른빛 전자기기 끄기. 셋째, 습도는 50%에서 60% 유지하기. 이 3가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4번째 파트입니다. 3분 만에 다시 잠드는 호흡법. 이게 진짜 효과 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천장만 바라보면서 걱정하시죠.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호흡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478 호흡법이에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그 숨을 머금은 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졸음을 유발하죠. 그런데 숨을 길게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478 호흡법을 10회 반복하면 심박수가 평균 15% 감소하고 혈압도 10% 이상 떨어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셨어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4배 이상, 염증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몸 상태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빨리 뛰고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478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호흡만으로 잠이 온다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밤새 고생한 건 뭐예요? 하지만 첫날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호흡법을 10번쯤 반복했더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밤 2시까지 뒤척였을 텐데 그날은 3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이분은 또 하나 라벤더 향도 함께 활용하셨어요. 베개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죠. 라벤더의 주성분인 리날롤은 후각을 통해 불과 0.3초 만에 뇌의 변연기에 도달해요.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뇌부위인데요. 이곳에 리날롤이 도달하면 뇌파가 안정적인 알파 상태로 바뀌고 코르티솔 수치도 2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 결과예요. 향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걱정일기 쓰기예요. 밤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침대 옆 수첩에 그 생각을 적어보세요.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 직장, 병원 예약, 건강보험료 이런 식으로 간단한 키워드만 적으셔도 충분해요. 이걸 쓴다고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며칠 해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니까 내가 이건 잊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이 방법은 단순한 심리 위안이 아닙니다. 인지과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히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수첩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이런 시시한 걱정을 왜 그렇게 크게 느꼈을까 싶어요. 밤엔 별것 아닌 일도 세상 일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밤에는 모든 문제가 더 크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전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피곤하거나 졸리면 이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3분 만에 다시 잠드는 법 3가지입니다. 첫째, 478 호흡법을 10회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둘째, 라벤더 향을 활용하세요. 베개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셋째, 걱정일기를 쓰세요. 키워드만 적고 내일 아침에 보세요. 이 3가지 돈 한 푼 안 들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파트입니다. 수면제 없이 잠드는 천연 음료. 이건 정말 신기해요. 74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면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약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제 수면제까지 먹으면 제 위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혈당 조절제와 수면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요법을 제안드렸어요. 바로 천연 수면 음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1티스푼, 히말라야 핑크소금 아주 소량을 넣고 잘 저어 마시는 거예요. 잠들기 30분 전쯤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일반 식탁용 소금과 천연 소금은 완전히 달라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 같은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무려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그 중에서도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도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이처럼 천연 소금 속 미네랄들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잠들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74세 어르신은 이 수면 음료를 마신 지 닷새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졸음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잠을 잘 자고 나니까 당뇨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당이 훨씬 안정되더라고요. 수면과 혈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해서 혈당이 안정돼요.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유와 바나나의 조합이에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내장벽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큰 역할을 해요. 바나나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의 경쟁자였던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요. 그러면 트립토판은 홀가분하게 BIP 통로를 통해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때 뇌 안으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에 꿀 타서 마셔라 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훌륭한 생활 지혜였던 거예요. 또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직접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먹는 수면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신맛이 나는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무려 85분이나 늘어났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85분이면 거의 1시간 반이에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아무 때나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가 효과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이 소화 활동을 마친 뒤 트립토판이 안전하게 뇌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요.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 먹으면 위장이 밤새 소화하느라 쉬지 못해요. 그럼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모든 기관이 함께 쉬어야 진정한 휴식이 가능하거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천연 수면 음료와 음식입니다. 첫째, 꿀소금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꿀 대신 스테비아로요. 둘째,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를 함께 드세요. 셋째, 호두, 아몬드, 타트체리를 활용하세요. 넷째, 반드시 잠들기 2~3시간 전에 드세요. 이것도 다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수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베개와 자세의 비밀. 이건 40년 동안 몰랐던 분들도 많아요. 66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진료 중 베개를 확인해 보니 그 높이가 무려 15cm나 되었어요. 이 베개를 40년 넘게 써왔어요. 높아야 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높은 베개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 혹시 알고 계세요? 목뼈는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걸 경추전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오래 사용하면 이 곡선이 강제로 펴지면서 일자목이 되기 쉬워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베개를 아예 안 대면 되나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쓰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서 기도가 좁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쉬워져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베개 높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벽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서보세요. 그때 뒷머리와 벽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 그 거리가 여러분의 목 곡선에 맞는 최적의 베개 높이예요. 보통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66세 여성분은 기존 15cm 베개 대신 7cm 베개로 바꾸셨어요. 그날 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높은 베개가 편한 줄만 알았는데 목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도 어깨도 뻣뻣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잠의 질이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소음이 나도 깼는데 요즘은 웬만한 소리에는 깨지도 않아요. 이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목뼈가 정상 위치에 있을 때 기도가 충분히 열리고 호흡이 깊고 안정돼요. 그리고 이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깊은 잠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세도 중요해요. 가장 나쁜 수면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엎드리게 되면 목을 한쪽으로 돌린 채로 수시간을 유지하게 되죠. 이때 목뼈와 척추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뿐만 아니라 가슴이 눌리기 때문에 호흡도 불편해지고 폐가 완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자세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이른바 만세 자세예요. 이 자세는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신경을 압박해서 팔이 저리거나 저절로 깨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뭘까요? 첫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다리 쪽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져요. 둘째, 옆으로 누울 때는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도와주고 허리 통증을 줄여줍니다. 자, 7번째 파트입니다. 혈자리 마사지. 이건 수천 년의 지혜예요.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풍지혈은 귀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에 있는 혈자리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자율신경 조절에 효과적인 혈점으로 공식 인정한 부위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귀 뒤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뼈가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그 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게 들어간 오목한 부분, 바로 그곳이 풍지혈이에요. 양손 엄지를 사용해서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미주신경이 안정되며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되어 수면 유도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풍지혈을 불면증 치료에 활용해 왔어요. 그리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증에는 효과가 더 크다는 논문도 다수 발표되어 있죠. 정말 신기해요.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머릿속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73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분이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셨어요. 가장 먼저 환경 조성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침실 온도는 19도로 맞추고 습도는 55%로 유지했어요.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차단하셨고요. 베개 높이도 낮추고 매트리스도 몸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셨어요.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은은한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셨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며 꿀소금 음료를 마시고 풍지혈 마사지를 하셨죠. 침대에 누워서는 478호흡법을 10번 반복하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힘을 빼는 전신이완법도 실시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기억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에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셨어요. 이 아침 햇빛 노출은 생체 시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햇빛을 받으니까 낮에는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식사 패턴도 조절하셨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벼운 음식만 드셨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전혀 드시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에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일주일 후부터 시작됐어요.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어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결과 3단계와 4단계 깊은 잠의 비율이 치료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3주 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신 거예요.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운하게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숙면을 취하자 어르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혈압이었습니다. 220까지 올랐던 수치가 140으로 내려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혈당 역시 400에서 150으로 안정됐어요.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인지기능의 회복이었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수면제도 점차 줄이셔서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밤이 두렵지 않다는 그 말씀에서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에 깨는 원인 3가지. 첫째, 멜라토닌 분비 감소. 둘째, 깊은 잠 비율 감소.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 악순환. 침실 환경 바꾸는 법 3가지. 첫째, 온도는 18대는 20도로 서늘하게. 둘째, 저녁 역없이 이후 전자기기 끄기. 셋째, 습도는 50대는 60% 유지. 3분 만에 다시 잠드는 법 3가지. 첫째, 478 호흡법 10회 반복. 둘째, 라벤더 향 활용. 셋째, 걱정 일기 쓰기. 천연 수면 음료. 꿀소금물,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타트체리. 잠들기 2-3시간 전에 드세요. 베개와 자세. 베개 높이는 6대만 8cm.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 쿠션 활용. 혈자리 마사지. 풍지열을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죠. 이제 손주들 앞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계시려면 잠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치매도 예방하고 뇌졸중도 예방하고 혈압도 혈당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 수면 고민도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조언 드릴게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도 카톡이나 밴드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건강 정보로 모두가 더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